사는 동안 한 번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술이라고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백내장 수술 기준은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환자가 불편한 거에 따라서 좀 일찍 할 수도 있고요. 환자분께서 수술을 좀 더 미루고 싶다 하면은 어느 정도 미뤄도 괜찮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눈 상태를 고려해야 되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아이백안과의 이준훈 원장입니다. 현재 한국백내장굴절술학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은 둘 다 수정체의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노안은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멀리 보고 가까고 볼 때 수정체가 볼록해지고 평평해지고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노안이고요. 그리고 수정체가 뿌옇게 변해서 사물에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이 백내장입니다. 단적으로 노안은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한 질환이고요. 백내장은 안경을 끼더라도 시력이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사실 노안 수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안은 사실 이제 안경에 적응을 잘 하신다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진 않지만 배양술은 약물 치료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고 답답해서 안경 도수만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단순 노안일까요? 아니면 백내장 초기 증상일까요? 사실은 백내장이라는 질환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실 60대 초반에만 되더라도 백내장이 없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백내장이 과연 어느 정도 단계에서 어떤 불편함을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치료라든지 수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연자분 이야기처럼 안경 도수가 계속 변한다. 그것도 하나의 백내장 증상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의 눈은 만 20세가 되면 성장이 먹기 때문에 20세 이후에 안경 도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수정체가 혼탁이 생기면서 근시가 더 진행된다든지 혹은 원시가 더 진행되는 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백내장 증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춰 끼면 시력이 잘 나오는데 안경을 6개월이나 1년마다 계속 바꿔야 된다. 그것도 백내장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 백내장이 저희가 이제 형태를 보고 구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 핵성 백내장이라서 가운데 부분이 진해지는 거,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다 생기게 되는데 그런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선글라스를 바꿔 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응을 하듯이 특별하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말기로 가서야지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피질 혼탁이라고 해서 주변부에 백내장 생기는 경우에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약간 더 눈부심이라든지 불편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피질 혼탁이 가운데 부분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력자가 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후낭 혼탁 혹은 전극 백내장이라고 부르는 백내장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가운데 부분 혼탁이 생기거든요. 동공이 줄어들은 낮 시간에는 잘 안 보이다가 불을 끄고 밤이 되면 또 편해집니다. 심청전에서 신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을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백내장이 완전히 눈을 막고 있다가 그 부분이 뚫리면서 빛이 통하게 되면서 보이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명을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안경을 착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또 환자분들께서 이제 약물 치료가 없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현재 나오는 약물은 사실은 백내장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은 아닙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그냥 쉽게 설명드리기는 좀 좋은 화장품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더라도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약간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을 거다. 그래서 안약은 그 정도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백내장 수술의 수술 방법은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노화를 극복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의 수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술을 하더라도 20대의 눈만큼 좋아지는 않지만요. 한 40대 후반 내지는 50대의 건강한 눈으로는 충분히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 장비라든지 인구수용제가 많이 발달해서 수술 회복은 굉장히 빠르시고요. 사실 백내장 심하신 분들은 집에 가시면서 바로 잘 보인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을 정도고요. 한 2, 3일 정도 내로는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한 정도의 시력까지 회복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인공수용제들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안경을 끼시던 분들이 안경을 벗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제 노안 교정 수술이라 그래서 다초점 인공수용제를 삽입하게 되면 안경 없이 돋보기 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눈이 침침하다고 하셨을 때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어요.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실 정도가 되어서야 백내장인 걸 알고 수술을 해드렸는데요. 부모님 백내장 수술 대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백내장 수술 기준은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불편한 거에 따라서 좀 일찍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하지만 환자분께서 수술을 좀 더 미루고 싶다 하면은 어느 정도 미뤄도 괜찮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는 동안 한 번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술이라고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0대가 넘어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눈 기능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술이 안 어려울 수도 있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80이 넘어가시면 어느 정도 시력 저하가
있다 그러면 너무 늦기 전에 술하는 것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시면 환자분이 어떤 점이 불편한지 그걸 일단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객관적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병장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태인지 동반된 질환이 있어서 더 미뤘을 경우에 수술이 어려워지지 않은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고 평가해서 결정하긴 합니다. 수술을 그냥 일반적인 수술 같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을 좀 더 합병증이 발생해서 혹은 수술이 많이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회복이 많이 더뎌지거나 혹은 또 경우에 따라서 2차 수술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루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이 됩니다. 또 치매가 있어가지고 수술 시기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표현을 잘 못하시거든요. 시각 정보가 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치매가 더 악화됩니다. 또 환자분이 표현을 못하시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보기에는 치매가 심해졌다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 말을 잘 못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비명 비슷하게 지르고 막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몇 군데 다니시다가 우연찮게 안과에 가서 안 보인다는 걸 발견되신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있으셨기 때문에 전신마취 양쪽 눈을 동시에 수술했는데요. 수술 다음 날부터 환자분이 굉장히 안정이 되셨고요. 그제서야 이제 본인의 답답한 게 해소가 되니까 표정이 밝아지시고 가족분들도 우리 아버님이 지금까지 치매가 심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본인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그렇게 하셔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병약술을 하고 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누의 모형인데요. 저희가 시축이라고 합니다. 빛이 각막과 그리고 수정체를 통과해서 초점이 맺히게 되고요. 이것이 망막에 초점이 맺히게 되고 이것을 시각세포에서 판단을 해서 전기신호로 바꾸게 되고요. 그 전기신호가 뇌를 통해서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질에 전달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체를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수정체가 젊을 때는 맑고 투명하고 말랑말랑하거든요. 이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것이 노안, 그리고 이것이 뿌옇게 바뀌는 것이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게 됩니다. 수술은 뿌연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여기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명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렌즈의 역할은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을 모으는 힘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맑고 투명하게 되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제가 인공 수정체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일반 인공 수정체 그리고 이거는 난시 인공 수정체입니다. 사실 모양은 거의 같고요. 차이 나는 것은 여기 점이 찍혀 있는데 환자가 가진 난시 축에 맞춰서 각도를 돌려서 난시를 맞추게 됩니다. 요것이 연속 초점 렌즈, 요것이 다초점 렌즈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초점 렌즈는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 회절 링이라는 링을 통해서 빛을 2개 혹은 3개로 초점을 만들어서 보이게 하는 것이 다초점 렌즈의 원리고요. 요거는 연속 초점 렌즈라고 해서 빛을 약간 퍼뜨려서 그 초점을 연속적으로 늘려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4가지 렌즈가 형태나 재질은 모두 동일하고요. 안쪽에 빛을 모으는 방식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고 어떤 정도의 정밀을 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비싼 렌즈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렌즈는 아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맞는 렌즈가 가장 좋은 렌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렌즈의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더 좋은 재질을 만들거나 수명이 길진 않다. 어떤 렌즈를 삽입하더라도 평생 지속이 된다. 그 부분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수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백내 수술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해서 큰 합병증이 있는 빈도는 매우 낮고요. 그리고 시력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통증도 크지 않습니다. 환자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공수정체의 선택입니다. 인공수정체는 최근에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단초점, 난시, 연속초점, 다초점 이런 식으로 렌즈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선택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단초점부터 시작해서 다초점까지 비용도 많이 차이가 나고 기능도 많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수명이라든지 재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초점 렌즈는 말 그대로 초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거리가 잘 보이든 근거리가 잘 보이든 한 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 안경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수는 있지만 국가 의료보험에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요. 혹시 다른 부분에 질환이 있는 면에서도 좀 더 안전하게 삽입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검사해서 환자분의 눈 상태가 다초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는 다초점도 많이 보내드리는데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빛을 나눠서 씁니다. 원거리, 근거리, 그 중간거리라는 개념까지 강조해서 사용하는 3중 초점 렌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빛을 나눠 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좀 어두운 환경에서는 좀 덜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밤에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크게 보이는 빛 번짐 증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 대부분 다 적응을 하시거든요. 환자분께서 그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요구가 있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다초점 렌즈도 충분히 좋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속 초점 렌즈라는 렌즈가 있는데요. 다초점만큼 빛을 넓게 퍼뜨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거리를 잡게 되면 컴퓨터 보는 중간거리, 중간거리를 잡게 되면 책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편한 부분은 안경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렌즈는 빛 번짐이나 이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노년의 활동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 운동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야외 활동이 좋다, 이런 분들께는 충분히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 트로트 가수에 빠졌는데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서 신나게 응원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무대 위 가수의 얼굴을 잘 보고 싶은데 어떤 인공수정체가 가장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콘서트를 많이 보신다 그러면 조금 주변은 어둡고 불빛은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연속 초점 렌즈를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노안 교정 렌즈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다초점과 연속 초점 렌즈는 둘 다 노안 교정 렌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공연만 보진 않고 유튜브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예, 유튜브까지 보시려면 다초점이 좋습니다. 빛 번짐에서 적응 시간만 지나면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나오는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 워낙 빛 번짐을 최소화하는 기술들은 지금 거의 다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다초점 렌즈를 가장 주의하는 환자분은 운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다초점 렌즈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은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승객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 대형 화물차. 그분들은 주로 고속도로 운전을 많이 하시고요. 야간에 운전을 많이 하시거든요. 빛 번짐이라는 게 주변이 밤이라도 주변에 빛이 많은 환경에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시골에 깜깜한 국도길을 가다가 갑자기 맞은편에 불빛이 탁 보였을 때 많이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은 특히 조심해서 보내드리고, 그런 분들께는 사실은 다 좀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당뇨를 앓고 계시는데 당뇨 환자도 일반인과 똑같은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아도 안전할까요? 대부분 안전합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좀 어느 정도의 평가는 필요하고요. 특히 당뇨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는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군데 영향을 주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 장기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그 이유는 눈에 혈관이 가장 많이 흐르거든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술 후에 염증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각막 혹은 망막 쪽에 부종이 생겨서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안전 검사를 통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망막에 병변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치료하고 안정시킨 다음에 백내술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술할 때는 가능하면 초음파를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수술 시간을 좀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술하는 것이 눈의 그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회복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수정체는 깨끗해졌지만 망막에 있는 병변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요. 수술 후에 다른 분들보다 뒤늦게 조금 붓는다든지 다른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사하고 약물 치료를 조금 더 오래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다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눈으로 원거리, 그리고 컴퓨터를 보는 중간거리, 그리고 근거리, 이 세 가지 다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눈 상태를 고려해야 되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쉽게 설명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체는 이에 해당이 됩니다. 망막은 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뇌는 소장과 대작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이가 튼튼하더라도 위작이나 소작에 문제가 있으면 소화가 안 되듯이 빛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로를 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수정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초점 수정체를 삽입할 수가 있지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요. 수술 전에 환자가 어떤 눈 상태인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원시였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다초점 렌즈 안 하시고 연속 초점 렌즈만 하시더라도 근거리 시력이 꽤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빛 번짐도 줄이면서 근거리 시력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단안시라고 저희가 용어를 붙여놨는데, 두 눈이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한쪽은 조금 더 원거리, 한쪽은 좀 더 근거리에 맞추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단초점 렌즈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단초점을 했을 때 단점은 입체시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초점으로도 했지만 최근에 단초점으로 과감하게 하진 않고요. 연속초점 렌즈를 이용해서 원거리, 그리고 한쪽 눈은 원거리를 약간 줄이는 방법으로 하시면 연속초점 렌즈를 하더라도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이 대부분 가능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지는 않을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한 번 하면 평생 가는 거라 걱정이 되는데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수술 후에는 일단 안약을 정기적으로 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수술 후에는 보통 항생제와 그리고 소염제,
그리고 눈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인공누액 등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염증을 예방하고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회복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약들을 규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백내장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가장 흔한 원인은 안구건조증입니다. 저희가 수술할 때 눈을 2mm 내지 3mm지만 절개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신경이 절단이 되고요. 그 신경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는데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경은 저희가 수술할 때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운이 좋아서 굵은 신경을 피하게 되면 이물감을 거의 못 느끼게 되고요. 운이 나빠서 굵은 신경을 통과하게 되면 이물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이 두 개다 보니까 한쪽 눈은 심하게 느끼고 한쪽 눈은 적게 느끼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안구증이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로 인해서 안구증이 조금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우 드물긴 하지만 감염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감염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게 되면 비교적 감염이 심하더라도 시력을 거의 대부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시기가 하루 이틀 늦어지면 아무리 치료를 잘하더라도 실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소절개창을 이용하기 때문에 봉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나쁜 균이나 물질들이 눈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세게 누르거나 비비는 행동 피하는 것이 좋고요.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혹시 본인의 뭔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의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굉장히 병이장이 심하신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지라고 생각되는 환자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병이장이 별로 없는데 다른 병원 갔더니 병이장이라고 이야기 들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에 떨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병이장이라는 질환은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질환이고요. 병해술 자체는 비교적 안전하고요. 그리고 큰 통증이라든지 회복 기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한 두려움에 떠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원하신다 그러시면은 한 군데 병원을 가시는 것보다는 다른 병원도 한번 가셔가지고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술을 결정하셨다 하면 인공수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시고 이게 인공수정체가 한번 넣게 되면 평생 지속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술에 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수술을 잘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안과 선생님들 믿고 수술 받으시고 수술 후에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공감닥터 대구 아이뱅안과 이준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